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미세먼지는 이제 자연재난이 됐다. 저희가 지난해 11월 미세먼지 문제 관련해 인터뷰했던 한 기상 전문가의 말입니다. 공기 중에 각종 오염물질이 보이지 않는 먼지가 되어 우리 몸속에 침투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는 보이지 않는 살인자라는 무시무시한 별명까지 붙었는데요. 이맘때쯤 특히 심해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미세먼지 대처법, 잠시 후 의학 전문가와 알아봅니다. 아동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에겐 이 학대가 자연재난처럼 거대한 공포로 다가올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소식, 서울시가 아동 학대 교육받은 부모에게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는 뉴스입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상설 운영하는데요. 순위 조건을 따져서 종합순위가 같은 경우에 아동 학대 예방 프로그램을 받은 부모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의 가해자 81%가 부모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가 아이들에게 학대라는 재난을 예방해 나가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 2월 넷째 주 월요일 아리오 스피드웨건 인유어 레터 들으면서 수도권투데이 출발합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밤에 자다 깨서 몇 분을 가는지 몰라요. 아내도 싫어하고 아침에 피곤하더라고요.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고민.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인제당 전립소. 99세까지 팔팔하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실적 기준입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미세먼지는 머리카락의 7분의 1 크기라고 합니다. 초미세먼지는 30분의 1 크기죠. 하늘에 은회색 미세먼지가 가득하면 덜컥 막연한 걱정이 앞서는데요. 미세먼지로부터 나와 가족을 지키는 구체적인 대처법 지금 살펴봅니다.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일단 그 미세먼지는 왜 생기나요? 공장이나 자동차에서 화석연료로 석탄, 석유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얻어지는 노폐물 찌꺼기가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그 대기권으로 올라가서 뭔가 더 미세해지는 건가요? 아니, 배출될 때부터 아주 미세한 알갱이로 배출되어지고, 예. 이게 이제 대기 중에 떠다니게 되는 거죠. 예. 또 이게 막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더 막 미세해지고 이런다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가스성 물질, 그러니까 질소산화물이라든가 또 아황산 가스 이런 물질들이 좀, 알갱이 형태로 만들어지면 그게 초미세먼지로 전환되어집니다. 그렇군요. 그런 가스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 보면 아무래도 좀 미세먼지가 몸에 굉장히 해로울 것 같은데 미세먼지가 왜 나쁘다 하는 그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10마이크로미터 미만의 아주 미세한 거기 때문에 폐에 깊숙이 흡입되어져서 우리 몸속에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 편식이라든가 또 기관점이라든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런 이제 폐 염증 반응이 의한 거고요. 이것이 이제 혈액을 따라 들어가게 되면 혈관에 동맥경화증을 유발하고 혈액 자체를 끈적끈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해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유발하고 뇌혈관 질환에도 이런 변화를 일으키게 되면 중풍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 참 심각한 그런 질환까지 불러올 수 있는 건데 이게 만약에 또 중금속이 함유돼 있으면은 그 뭐 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든지 이 정도까지 중병에 영향을 주나요? 네, 맞습니다. 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속에서는 이제 암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들이 상당 부분 거기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납이나 크롬이나 니켈, 그다음에 다판양 탄화소 이런 부분들이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노출되어지면
이제 이런 바람물들로 인해서 암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 시기상으로 봤을 때 미세먼지가 좀 심해지는 그 시기가 언제쯤이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 난방이 시작되는 이제 겨울철, 봄철에서 주로 이런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산업화, 도시 개발이 본격화되고 또 최근에서는 이제 기상 변화가 있으면서 중국에서의 미세먼지 영향을 우리나라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1월쯤에서 5월 정도로 보면 된다 이런 관측도 네, 있더라고요. 네, 여기 네, 동의하시는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어느 정도까지 내가 증상이 있으면 미세먼지 때문에 내가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면 될까요? 천식이나 기관점이나 만성 폐상 같이 이제 기관지가 안 좋거나 폐질환이 있었던 분들, 기침 가래나거나 혹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일단은 염두 두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협신증이나 심근경색, 중풍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증상이 악화되어지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렇게 좀 관련 다른 질환이 있는 분들께서 특히 호흡기 관련 약한 그런 호흡기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렇죠. 더 조심해야 되겠죠. 자, 네, 그러면 맞습니다. 좀 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실내에서도 미세먼지가 침투하는 경우에 뭐 공기청정기를 갖다 놓는다든지 뭔가 이런 대안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내의 미세먼지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일단 자연환기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외부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을 경우에서는 가능하면 창문 같은 걸 닫아서 안쪽으로 미세먼지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집안 안에서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어집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자연 환기를 통해서 미세먼지를 제거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자연 환기를 이용하는 거가 도움이 되고 불가피하게 자연 환기가 어려운 경우에서는 공기청정기 등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그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환기하면 안 되겠죠,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심한 경우에서는 이제 외부에서의 농도가 높아지는 경우니까 창을 열어두게 되면 이제 실내로 유입되게 되는 거니까 오히려 예.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 무슨 벵갈 고무나무니 홍콩 야자 신세베리아라고 하나요? 그 식물 키우는 네.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도움이 됩니까? 네, 그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내에서 미세먼지를 이제 제거하는 약간 농도를 떨어뜨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정 정도 효과를 줄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네네네. 자, 네. 그러면 실내는 이렇다고 정리하고 우리가 네. 그 실외로 나갈 때 말이죠. 사실 네. 마스크 끼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청취자 문자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1063번님께서 우리 아들이 무슨 공업용 마스크 같은 걸 외국에서 주문해 줬습니다. 미세먼지 조심하려면 이런 거 꼭 써야 하나요? 이렇게 문자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외출하실 경우에서는 이제 반드시 좀 목을 보호할 수 있는 마스크를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예. 이 황사 마스크라고 해서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 기능이 있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입을 하실 때 보면 이게 그냥 단순한 면 마스크인지 아니면 미세먼지에 대한 차단 기능이 있는 황사 마스크인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이 황사랑 미세먼지랑 비교해 봤을 때 미세먼지 입자가 더 작잖아요. 그렇습니다. 황사는 조금 더 입자가 굵긴 하는데 미세먼지가 훨씬 더 입자가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황사 마스크가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황사 마스크는 10마이크론 미만의 미세먼지의 필터 기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보다 굵은 문제는 당연히 걸러지는 거고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이제 제거하는 기능이 높기 때문에 황사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 교수님은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들으시는지 궁금해요. 사실 그 포털 같은 데서 검색을 해보면 한국환경공단이 제공하는 대기오염 정보 수치가 나오거든요. 네. 이걸 참고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뭐 교수님만의 특별한 이걸 정말 신뢰할 만하다. 미세먼지 농도는 이걸로 우리가 확인한다.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말씀한 것처럼 환경관리공단이라든가 거기서 제공하는 예. 미세먼지 농도가 도움이 되고요.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제 미세먼지 농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 제공
해주시기 때문에 예. 주의보나 경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도 뉴스나 이런 기상 정보 프로그램 많이 보시는군요. 네네네. 자,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고비 사막에서 발원한 사막의 모래 폭풍, 이게 쭉 한국에 네. 넘어오면 황사 아니겠습니까? 네, 황사가 그렇습니다. 올 때나 아니면 미세먼지가 나올 때나 삼겹살 먹으면 좋다, 이 얘기 정말 많이들 하거든요. 네. 이거는 정말 들어도 긴가민가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정이 난 상태에서요. 예. 네, 그러니까 삼겹살 먹는 거하고 우리 몸에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제거 기능을 평가한 그 논문들이 꽤 있는데 예. 효과 자체가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긴밀한 효과가 나타나진 않았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래도 마음은 좀 편해질 수 있으니까 삼겹살 먹는 것 자체는 그렇게 뭐라고 할 수 없겠죠. 네. 자, 그러면 물을 많이 마시는 건 어떻습니까? 이건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김, 파래, 미역 등 해조류, 그다음에 배나 사과 같은 과일 이런 부분들이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미세먼지의 독성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해조류와 배, 사과 같은 과일들이 또 도움이 되는군요. 네. 자, 그리고요, 7710번님, 이제 갓돌 넘긴 아기의 엄마입니다. 미세먼지 심한 날에는요, 어쩔 수 없이 아기 데리고 외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무작정 꽁꽁 싸매면 아기에게 안 좋을까봐 걱정이 되는데요.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야 할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어떤 게 있을지 좀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보호 마스크 자체를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고요. 예. 이제 가능하면은 이제 노출 경로 부분에 미세먼지 농도가 이제 높아지는 그런 장소 같은 경우는 피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외출하시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와서는 이제 가능하면 몸에 남아있는 미세먼지를 잘 제거할 수 있도록 세면이라든가 잘 이제 닦아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물을 많이 먹는 것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물이 참 좋군요. 보호 마스크는 한번 썼으면은 바로 버려야 됩니까? 다시 써도 됩니까? 그거는 이제 쓰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필터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깝지만 가능하면 한 번만 쓰고라도 버리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날씨가 좀 추운 편인데요. 실내 온도 조절도 집안의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데 영향을 주나요? 좀 되죠, 보면은. 어떻게 조절하는 게 좋을까요? 실내 온도 같은 경우는 이맘때쯤. 그러니까 바깥쪽하고 온도 기능이 너무 차이가 나게 되면, 그러면 이것도 이제 기관지 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외부 온도와 실내 온도가 너무 지나치게 차이 나는 것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밖이 춥다고 안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썩 미세먼지 대처에는 좋지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거가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하라. 오늘 좀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 미세먼지 정말 보이지 않는 살인자라는 별명까지 붙어서 무서운데, 오늘 우리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더 우려가 걷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임종한 교수였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도로 위의 모든 분들에게 수도권 투데이가 전하는 응원입니다. 기사님의 한 말씀, 통통 메시지.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택시기사 김정홍입니다. 퇴직 후에 일을 찾다 보니까 택시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인천길은 특히 연안부두 쪽으로 대형 수송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 길이 좀 위험합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거의 다 인천에서 서울이나 남동공단, 시아공단 이런 지역으로 나가기 때문에 중동 IC 그 부분하고 남동 IC 가는 그 부분하고 김포 쪽으로 산업공단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막힙니다. 인천 시내에서 드라이브를 하기 좋은 곳은 경인 아라뱃길 또는 송도 신도시 해안도로길입니다. 송도 신도시에는 계획된 도시라 길이 굉장히 잘 닦여 있고 여러 가지 볼 것도 많습니다. 특히 소래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주말에는 바다 풍경도 볼 수도 있고 해도 잡술 수 있어서 매우 참 좋은 곳입니다. 아라뱃길은 정서진에서 김포 공항하는 방향으로 쭉 나있기 때문에 주말에는 애들과 같이 산책하기도 좋고 나들이에도 매우 좋은 곳입니다. 갈수록 입금하기도 힘들고 택시 손님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좋아져야 되지만 택시 자체에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저임금, 고된 노동,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없고 거의 퇴직하거나 나이 드신 분이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손님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최저 생계비가 보장되어야만 기사들도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택시 발전법이라는 것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조속히 통과되어 정년 퇴직하고 나서라도 택시업에 종사하시면 최저 생계비가 유지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운행하시는 모든 기사분께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김정홍 택시기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리포터가 열심히 취재해와서 열심히 편집을 했는데 마치 무슨 디지털 음원의 랩을 듣는 줄 알았습니다. 아주 멋진 목소리 그리고 이야기를 청해 들어봤는데요. 특히 그 경인 아라뱃길 쪽 그리고 송도 신도시 쪽 드라이브하기 참 좋다라는 고급 정보 감사합니다. 공항 쪽으로 운행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또 다양한 이야기 중에서 최저 생계비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얼마나 또 그 일이 또 고단한지 말씀해 주시면서 하루속히 바라시고 모든 것들 잘 올해 운수대통 만사형통돼서 좀 마음 편안해지는 그런 일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정홍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우리 방송 듣고 계신 다른 분들께서도요. 내가 운전하면서 얻은 좋은 정보들, 이 구간은 좀 막히고 여기는 드라이브하기 참 좋고 이런 소식들 있잖아요. 전해주시면 참 좋습니다. 저희가 방송 참여 기회 드리고 선물도 제공하니까요. 자, 불스원에서 차량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샵 0945번으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웻의 Love is all around 들려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규제 때문에, 법 때문에, 자본금 때문에 안 생겨요. 일자리. 그래서 우리는 때문에를 없애고 덕분에를 만듭니다. 규제개혁 덕분에, 법개정 덕분에, 창업지원 덕분에. 어서오세요. 굿모닝 푸드트럭 청년 1호점 김수진입니다. 김수진 씨가 푸드트럭 사장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 일자리가 생겼어요. 때문에를 없애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일자리는 경기도. 굿모닝 푸드트럭 문의 031-8008-414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고요. 광고 듣고 옵니다. 에이스 고객 지성. 침대를 말하다. 신혼가구 좋으면 집 들일 때 잠깐 뿌듯하겠지. 근데 침대 좋아봐. 아침마다 몸이 뿌듯할걸?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폴리덴트 접착크림 아시죠? 틀니를 붙여주는 접착크림이요. 이번에 무료로 샘플을 나눠준답니다. 080-901-4100으로 전화를 주십시오. 080-901-4100. 이제 폴리덴트로 자신있게 먹고 말하고 웃으세요. 폴리덴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본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첫 만남부터 두근거렸죠. 운명이다 느껴질 만큼. 그날부터 5년 넘게, 30대부터 10년 넘게 이 선택이 제 피부의 운명을 바꿨어요. 제 날 믿어지나요? SK2 피테라 에센스. 놓치지 않을 거예요.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수도권 행정탐방. 네, 월요일은 경기도의 행정을 탐방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죠. 빌 게이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키운 건 동네 도서관이었다. 그만큼 훌륭한 사람 키우는 아주 좋은 환경이 바로 내고장에서 접할 수 있는 근처의 도서관인 거죠.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작은 도서관 전담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 경기도의 박혜명 작은 도서관 팀장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죠.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팀장님 그 작은 도서관 이게 무엇인가요? 예, 작은 도서관은요. 마을 곳곳에 사랑방처럼 자리 잡아서 지역의 독서 문화를 이끌고 책과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끊임없이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곳으로 예.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고요. 공동육아, 학습 품앗이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주민이 함께하고 같이 성장하는 공간입니다. 예. 그렇군요. 작은 도서관이면은 얼마나 작은지 사실 가늠이 좀 안 되는데 사랑방이라 한다면은 한 건물의 방 안에 가득한 그런 책방 정도, 이 정도 규모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네, 정확하게는 저기 10평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네. 예, 책이 1000권 이상이면 작은 도서관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공동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1000권 정도, 1000권 이상 정도. 네네. 자, 그렇군요. 2016년 경기도의 작은 도서관 지원 정책 좀 자세하게 풀어주시죠. 네, 경기도에서는요,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단 예. 군인 아파트 작은 도서관 조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 마을 공동체 작은 도서관 지원, 독서 문화 프로그램 지원, 이 평가를 통해서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고, 예. 작은 도서관 간의 협력 멘토링, 찾아가는 전문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작은 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예외에 현재 공모 중인 아파트 작은 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단 지금 작은 도서관이 운영이 되고 있는 곳들이 있고 경기도 내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공모하는 곳 아파트 작은 도서관이군요. 네네. 아파트 작은 도서관,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예, 지금 현재 아파트에 방치된 작은 도서관 공간이 있는데요. 그 공간을 대상으로 리모델링비, 전산화 비용, 기자재, 도서 구입 등 작은 도서관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예. 예, 2016년도에는 아파트 작은 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10개소를 선정해서 선정된 작은 도서관에 한 개소당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거 좀 관심 갖고 좀 신청해보고자 하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신청해보려면 어떻게 합니까? 신청하시려면요. 네. 작은 도서관 시설이 있으나 미등록, 미운영 중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서 운영 의사가 확실한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예. 네. 그리고 아파트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작은 도서관 운영 시간, 상근 근무 인력, 확보 방안 등 작은 도서관 운영 등 관리를 위한 아파트의 종합적인 계획 등 지역 주민의 참여도 등을 검토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예. 혹시 신청을 희망하는 아파트에서는 각 시군의 작은 도서관 담당 부서를 통해서 2월 25일까지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 예, 사업에 관해서 자세한 사항은 시군 작은 도서관 담당 부서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돼요. 2월 25일이니까 이번 주 목요일까지 접수하네요. 네네. 네, 사업 신청서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관심 있는 아파트와 그 외 지역에서도 한번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박혜명 작은 도서관 팀장이었습니다.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오늘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大家好, 정병진 아나운서, 네. 早上好.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벌써 이제 2월도 다 갔습니다. 네. 이제 한 주 남았어요. 신학기가 이제 3월부터 시작되겠죠? 네, 그렇죠. 선생님도
준비하느라 바쁘실 텐데 어떻습니까? 네. 학생들의 그 신학기에 발맞춰서 저도 중국어 교육에 새로운 변화를 주려고 준비 중이에요. 그래요? 네. 학생들은 뭐 지금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밀린 방학 숙제도 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개강을 준비하는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강 신청도 아마 뭐 다 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열심히 하다 이런 표현을 좀 배워봤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네. 열심히 하다. 네. 열심히 하다, 노력하다라는 표현은 중국어로 누리라고 해요. 누리. 네. 요거 한자어 노력이란 단어거든요. 네. 노력을 중국식으로 발음하면 누리. 누리. 한 번 더 누리. 누리. 그리고 공부하다라는 표현을 쉬시라고 하는데요. 쉬시. 네. 열심히 공부하다라고 하려면 누리 쉬시. 누리 쉬시. 맞아요. 누리가 누 하고서 올라가나요, 다시? 안 올라가고요. 안 올라가고. 아래에서 시작되는 음으로 끝나고 네. 리는 위에서 뚝 떨어지는 누리. 한 번 더. 누리. 네. 누리. 누리. 네. 그리고 쉬시. 쉬시. 한 번 더. 쉬시. 쉬시. 네. 쉬시 아니고 쉬시. 쉬시. 그렇죠. 좋아요. 힘내라 했을 때 저희가 예전에 한번 배웠거든요. 네. 다시 한번 이것도 따라해서 배워볼까요? 네. 힘내라. 파이팅이라고 할 때는 네. 加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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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加는 더하다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네. 여우는 기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기름. 원래는 주요하다란 뜻으로 加油를 쓰지만 예. 이 표현을 이제 응용해서 화이팅이란 표현으로 자주 쓰는데요. 예. 加油. 加油. 네, 조금 더 힘있게 해보자면 加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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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加油. 그렇죠. 이렇게 배울 수 있겠네요. 네. 자, 열심히 공부해라. 누리, 쉬시. 加油. 네. 이렇게 하면 加油. 되겠네요. 여러분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모두 加油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 네, 加油입니다, 여러분. 8366번님, 3월이 벌써 코앞이네요. 저도 계획했던 것들 돌아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기회 중국어, 여러분께서 배우고 싶은 표현들, 일상 속에서 궁금했던 중국어 이야기들 다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 잘 반영해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샵 0945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도 여러분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운전하면서 들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방송, 이 라디오 방송 특히 운전하면서 많이 듣거든요. 여러분께서 애청자이신 만큼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방송 참여 기회도 드리고 선물도 제공합니다. 속 이야기 다 한번 털어놔 보세요. 운수대통 하실 겁니다, 올해. 역시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릭 애슬리의 Never Gonna Give You Up 듣고 오죠.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오늘은 수도권 소식, 인천 소식 살펴봅니다. 자, 인천 경인일보의 목동훈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목동훈 기자. 네, 목동훈 기자입니다. 네, 일단 관광 관련 소식들 많이 들어와 있는데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일단 그 인천 관광공사가 지난해 출범을 했는데 자, 쭉 행정력을 관광 쪽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지난주에는 회의도 열렸다면서요? 인천시는 지난 18일 행정부시장 주재로 관광진흥 확대회의를 열었습니다. 교수 등 전문가들이 제안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예. 인천시는 팔미도 등대 여행, 무의도 가을 트레킹, 민간 주도의 섬 체험 행사 등 섬 관광 관련 콘텐츠와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여행업계 종사자와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서해오도 팸투어, 인천 섬을 소개하는 로드쇼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예. 인천시는 섬 지역 폐교를 활용한 관광 상품도 개발하기로 했는데요. 연평도 옛 중고등학교 건물을 안보 수련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에는 근대 건축물과 문화공간이 많은 옛 계양장 지역,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리는 강화도, 특급 호텔과 컨벤션 센터를 갖추고 있는 송도 국제도시도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한
관광 활성화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생각보다 인천 쪽에 그 관광지가 많네요. 그중에서 또 서해 5도 팸 투어, 이거는 패밀리 투어의 약자죠. 함께 그 지자체 공무원과 또 관련자들, 기자들도 포함해서 또 이렇게 둘러보기도 하고 이런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섬 관광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아무래도 그 섬까지 가는 게 좀 어렵다. 교통의 불편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인천 연안여객 터미널과 섬으로 오가는 여객선은 버스와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운임이 비쌉니다. 예. 4인 가족이 백령도에 여행을 가려면 백상만 50만 원이 넘게 듭니다. 특히 서해 5도로 오가는 백길은 강한 바람 등 기상 악화로 끊기는 일이 많은데요. 선사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여객선 운항 횟수를 줄이거나 아예 휴양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관광객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물론 섬 주민들의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인천시가 그 섬 관광을 진흥하고자 하는데 이런 불편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뭐 대책이 있습니까? 인천시는 섬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예. 인천시는 연구 용역을 통해 연안여객 운영 실태와 해상 교통망의 문제점을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안여객 운임 체계를 다른 교통수단과 비교 분석하고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도입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번 연구 용역에선 대체 교통수단도 검토됩니다. 인천시는 순환여객선, 케이블카, 회속여객선, 항공기 등 어떤 교통수단이 단거리와 중장거리 섬의 교통수단으로 적합한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도입 가능성도 검토된다 하면은 그 준공영제라면은 그 인천시의 재정, 그 국민 세금이 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그렇습니다.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옹진군과 섬 주민들은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인천시에 건의하고 있는데요. 예.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현재보다 운임이 싸지고 운항 횟수 등 서비스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특히 인천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매년 수백억 원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 사정을 고려하면 자체 예산만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번 연구 용역에서 좋은 방안이 나와도 재정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그렇죠. 이 재원 조달 문제가 가장 그 핵심일 것 같은데 아무쪼록 그 인천시와 또 시의회에서 이런 내용들 더 논의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지켜보도록 하고 인천관광공사의 입장도 좀 계속 살펴봐 주시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인일보 목동훈 기자였습니다. 네, 이탈리아의 철학가이자 작가죠. 움베르토 에코 지난 주말에 별세했는데요. 그의 소설 장미의 이름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악마라고 하는 것은 의혹의 여지가 없다고 믿는 진리다. 네, 항상 여러분 편에서 수도권의 각종 소식들 중에 혹시나 의혹의 여지가 없는지 꼼꼼하게 더 살펴보는 그런 저희 방송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자, 데이비 깁슨의 Lost in Your Eyes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아나운서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